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KNN 대표 이글 아이스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을 책임지는 네.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네. 살짝 이 눈도 한번 기대해봤으나 눈은 오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뭐 오늘 지금 오후까지 야단 내내 온다고 났던데. 한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눈을 보면 네. 어떻게 로또라도 좀 사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면 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주 못 사게 될 거예요. 네. 올해 안에 눈이 올까? 아마 안 올 것 같죠? 근데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 보면은 네. 올 겨울은 또 덜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눈이 그쵸. 네, 박경희 아나운서는 이제 네. 자주 올라가시니까 네네. 네, 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중부지방에 있을 때는 눈을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눈 정말 좋아해요. 원래 겨울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겨울은 곧 저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럼 좋아하는 계절이 점점 요즘 좀 줄어드는 경향이 너무 있네요. 슬퍼요. 진짜.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이요? 딱 저 맞겠네. 오늘 같은 날씨가 딱 그냥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조금 춥다 생각했는데 네네. 경익 아나운서한테는 오늘 딱 좋은 날씨네요. 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추울 거라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날씨네요. 네, 다들 좀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네. 다니셔야겠어요. 네. 그럼요. 이 일교차 심하면 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네. 박경익 아나운서의 박경익 뉴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순신 감자탕, 김영희 명란젓 뭐 이런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네. 박경익 뉴스를 박경익 뉴스. 진행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이슈 그리고 옛날 뉴스까지 네.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익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기역, 니은, 디읒 한글날 엉터리 자막에 방심이 중징계. 올해 한글날 지난달 9일이었죠. 네.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 한글 자막을 잘못 내보낸 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방심위는요, 한국방송과 KTV에서 송출한 578돌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 대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 3항 방송 언어 부분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관계자 징계라는 네. 것이요, 이 과징금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 이 징계를 받았느냐? 네. 한글날 경축식 중계 도중에 이 공연 노랫말 자막을 네. 기역, 그러니까 기역이 맞는데 네. 우리가 기억하다 할 때 기역, 기억할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맞죠. 네. 근데 디귿, 리을이라고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비판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방송은 당일에 행사 기획사가 제공한 자막에 오류가 있었으나 제작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한글날 경축식 중계인데. 예. 이에 대해서 또 KBS 측이 막 해명을 했는데 주최사로부터 큐시트와 기획안을 보내는데 1차로 받았을 때 오기가 있었다. 그래서 행사 기획사가 행사장 내부 자막은 수정해서 공연장 화면에는 오기가 없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전달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이 자막을 내부 시스템에 올리고 네. 프리랜서 직원을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이 징계를 받은 게 한 번뿐이 아닙니다. 네. 네, 또 지난 광복절에는요. 그때 네, 기미가요를 이제 보내면서 그 중징계를 주장했습니다. 네. 방심위원들은 네.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광복절에 KBS는 그 일본의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나오는 나비부인 공연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광복절에.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네, 방심위원들은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또 주관하는 주관사거든요. 네. 한국방송공사 KBS가. 네.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한 것은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글날 네. 그리고 광복절날 있었던 광복절까지. 일인데 네. 이제 방송 심의의 징계는 또 내려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때는 권고로 끝났다고 해요. 네, 그때 분량이 이렇게 길게 광복절 나간 건 아니어서. 기미가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국가적인 행사에 그때도 말 많았죠. 말 엄청 많았죠. 예, 왜 이런 또 네. 프로그램을 했나 뭐 이런 얘기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아 근데 한글날 또 이렇게 음. 엉터리 자막이 나갔네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네. 기역입니다.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예.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렇죠. 네. 자막으로 이게 저도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네. 크게 그냥 나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몰랐네 나 이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징계. 그러니까 과징금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자, 우리도 방송 잘합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 잘하고 항상 긴장하고. 긴장하고. 네, 이런 자막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은 이것 곧 우리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경일이죠. 그렇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네. 1443년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것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맞습니다. 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바른 소리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한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제 정답이 생각나실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맞습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감 잡으셨죠? 네. 올라오니까 벌써부터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타가 없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오타 신경 써서 여러분 이 오타 진짜 빨리 나거든요. 그쵸, 잘못 그쵸. 삐끗하면 그리고 보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오답률이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예. 역시. 받아쓰기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 모르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0607님 그럼요. 주셨나요? 네. 세계 최고 1875님 주셨어요. 네. 쭉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38번님)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이죠. 맞습니다. (3061번님) 너무 멋지죠. 자랑스러운 과학적이고 네. 또 글자가 예뻐요. 예뻐서 네. 외국인들 보면서 일부러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막 티도 샤고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또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전 이때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멋지지. 고급스럽고. 네. 안 그래도 참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1911님 그죠? 맞습니다. 6325번님은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와요. 나도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네,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어요. 네. 유치원 교사인데요.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말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고 만세입니다. 4008님 네. 주셨어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네, 정답이 고맙습니다. 뭐죠? 정답은 훈민정음. 훈민정음. 맞습니다. 힌트까지 막 준비해 오셨었는데 네네. 그럴 필요 없이 다 맞춰주셨어요. 전혀 그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생님들도 우리가 오타 조심하라고 하니까 되게 오늘 네. 떨려요. 손 떨려요 하면서 신경 써서 네, 신경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띄어쓰기까지 대단하십니다, 신경 그래도. 쓰셔가지고 네. 보내주셨네요.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이 정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요. 네. 이게 이제 한자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기역도 기억. 그 기자의 부역 역자, 그러니까 다 한자로 네, 표시가 돼 있어서 네. 발음도 그렇게 똑바로 마찬가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기역, 맞습니다. 니은. 여기 다 한자가 있네.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끝 말자를 차용을 해서 끝이라는 이제 발음 유사하게 그래서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걸 다 신경 쓰셨었구나. 시옷 같은 경우도 이제 옷 의자에서 옷을 따서 시옷. 여기 한자랑 같이 갖고 네. 오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시옷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옷자를 보시면요. 옷 의자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야. 그 옷 의자에 옷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난 시옷. 이 한자는 못 봤었어요. 이때까지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깜짝 보니까,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네네. 한자를 표기해서 네네. 이것을 또 발음으로 옮긴 거다.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훈민정음 잘 맞춰주셨고 박경인 뉴스의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우리 4부로 가서 두 번째 뉴스 또 기대해 주세요. 클래시의 윈터블룸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My winter will be remembered as you. cherry 가장 높이 비춘 별 아래 서있어 눈 맞추며 따뜻했던 sweater yeah. 다정했던 손길 babe 왜 꿈꾸는 걸까 really 이런 sweet한 밤에 나 이렇게 나와 난 믿기지 않아 여리고 여린 heart 내 품에 가득 꼭 안아준 너야 I'm fall in love with you 알아도 맘에 열린 flower 기적이 다 불러 through the garden 구름이 걷는 것만 같아 Oh baby blue 네 눈보다 순수해 blue 마치 선물 같은 sunrise 매콤한 믿음의 네, 수요일 박경인 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모처럼 신경 써서 문자를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모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뉴스를 가볼게요. 두 번째 뉴스. 샤워할 때 양치질하면 병 걸릴 수 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지? 샤워하면서 양치질을 함께하면요. 네.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네. 특히 체질량 지수가 네. 제곱미터당 18.5kg, 18.5kg 미만의 마른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 베트남 매체 자딘닷 베트남에 따르면요. 네. 중국 여성 A씨는 만성기침 환자로 일상생활을 할 때 기침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기침을 하다 피를 토했다고 해요. 어머. 그래서 A씨는 즉시 병원을 찾았고 흉부 CT 촬영과 가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A씨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1년간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A씨가 샤워기 헤드를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는 교체하지 않은 샤워기 헤드가 병의 원인이라면서 네. 오래된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그 샤워기로 입을 헹구면 비결핵 항산균이 호흡기로 침투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샤워기는 비결핵 항산균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결핵 항산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진 않습니다만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침투를 해서 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요. 네. 감염원으로는 호수, 강, 토양 이렇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샤워기, 가습기, 오염된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샤워기 내부에 남아있는 물에서 균이 증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샤워. 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샤워기가 뭐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네. 샤워기 헤드가. 근데 이제 오래된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그걸로 또 이불 헹구거나 했을 때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샤워기 헤드 안에서도 이제 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어느샌가부터 그 샤워기 헤드도 굉장히 투명해서 네. 필터 같은 거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죠 요즘. 뭐 저도 한 한두 달 쓰면 그 필터가 점점 누래지면서 정말? 네.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외국은 워낙 우리보다 수질이 안 좋으니까 여행 그쵸. 갈 때 필터 많이 사가지고 가잖아요. 맞아요. 아예 샤워기 헤드를 챙겨가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 필터를 안 써봤는데 맞습니다. 또 오래 쓰면 또 그것도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구나.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샤워기로 인한 이 비결핵 항산균 감염 예방하고 싶다면요. 네.
샤워기 위생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샤워기 네. 필터 쓰시고 계시면 필터 네.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샤워기 내부를 좀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불리한 샤워기 부품을 이 락스를 희석한 물에 담가 놓고 네. 작은 솔로 표면을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샤워기를 이렇게 부품 따로따로 씻어본 적은 없는데. 저도요. 따로따로 씻어본 적은 없고 저도 그 필터 교체형 샤워기 네. 헤드를 써서 네네. 뭐 교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좋은 하더라고요. 샤워기 쓰시네요. 네, 필터 교체하는 샤워기. 아, 좋진 좋은 물로 않지만. 네. 샤워를 하려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닿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입속에 들어가서 양치질 또 샤워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같이. 아마 이 양치질 같은 경우도 이 칫솔 모로 네. 잇몸을 자극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네. 물을 계속 맞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균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해서. 듭니다. 예. 어유 큰일 났네. 이사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빨리 교체해야겠습니다. 6240님 주셨네. 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네. 우리 이때까지 계속 샤워기 써왔으니까. 근데 좀 몸이 너무 약하신 분이라거나 네, 그렇기도 그러면, 하고 여기 베트남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인 여성도 이미 그 폐질환을 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성기침도 계속하고. 그렇죠. 네, 다른 거에서 좀 신경을 더 쓰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새롭게 접해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샤워기 헤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 뭐 여행 갈 때 필터라든가 헤드 가져가는 거는 되게 일반화됐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샤워기 헤드뿐만 아니라 가습기도 가습기 진짜 신경 자주 써야죠. 네. 신경 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청소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비결액 항상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비결액 마이코 땡땡땡땡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려워. 비결액 항상균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비결액 마이코 땡땡땡땡균? 맞습니다. 생물체 가운데 가장 미세하고 가장 하등에 속하는 단세포 생활체로 다른 생물체에 기생해서 병을 일으키거나 네. 발효나 부패작용을 해서 생태계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사전적 정의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네. 네. 비결액 마이코 땡땡땡땡균. 자, 정답 올라오는지 볼까요? 오. 올라오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올라오고 있어. 네. 우선 첫 번째 힌트. 첫 네 번째. 글자입니다. 네 글자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글자. 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균. 균. 알고 있는 균이 뭐 몇 가지 안 되긴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확실히 오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네. 박씨예요. 박씨. 네, 박씨예요. 지금 푸시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박씨예요. 박씨예요. 네. Tell me why you so exotic. You got me totally crazy, naughty. 이 밤이 지나기 전에 let's get this party started.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money. 미안해 돌려만 못해. 너 같은 스타일 딱 좋아해. 너의 전화. 힌트 하나 더 들어갈까요? 더 네. 줘요? 네. 좋아. 국내 햄버거 브랜드의 아 그래? 네,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붙이면 되는군요. 박씨인데. 네, 맞습니다. 햄버거 브랜드. 오케이. 네. 뭔가 될 것 같은 이 기분. I feel really cool. 6246번님. 네. 막도날드. 마이티마우스 우였고요. 네. 슬쩍 한번 흘리긴 흘렸지만 저희가 정답을 슬쩍 맞습니다. 넘어갔더니 여러분들도 안 들은 네, 척 또 이해를 해주시네요. 또, 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 들은 척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감사드려요. 네. 힌트 좋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정답은 박테리아. 네. 네. 비결액 마이코 박테리아균이라고 나는 부른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랑 햄버거 브랜드를 연결시켜 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들으니까 자꾸만 따로 들려. 박테리아로 들려. 네, 맞아요. 박테리아균. 예. 그렇습니다. 그 풀네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결핵 비결액 마이코
박테리아균. 아유 어렵다. 비가렉 네. 마이코박테리아균. 맞습니다. 어쨌든 샤워기 헤드도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뉴스까지 들려드렸고요. 그럼 네. 세 번째는 우리 옛날 뉴스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옛날 뉴스는요. 이번엔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학가 이생명소 습득물 전시장. 경향신문의 1983년 11월 25일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찾아주면 데이트. 지난 1981년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자 학교마다 하루 10건 이상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학교마다 게시판에는 분실물과 도난당한 물건을 찾으려는 공고물로 가득 메워졌고 네. 학교 당국은 분실물 센터까지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분실한 물건을 찾기 위한 공고 문화는 눈길을 끌기 위해 호소하는 네. 글귀에서 고문이나 유행 가사까지 인용하는 등 코믹한 기질을 동원, 이채롭기까지 했다. 나의 분신이여 내게 돌아오라. 품명 라이터, 무게 50g, 두께 0.5cm, 품질 좋음. 위 제품을 착취했거나 도둑질한 자는 21동 호국단실로 연락 바람. 확인 검사 후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상벌은 추후 결정하겠음. 이 글은 학생회관 입구 게시판에 수없이 나붙은 분실 공고문 가운데 제대 기념품으로 받은 라이터를 찾기 위한 어느 학생의 호소문이다. 제대 기념으로 라이터를 받았구나.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하, 누가 나의 우산을 찾아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그렇게 찾아주면 좋겠네. 외할머니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건데 나는 왜 이리도 건망증이 심할까? 아하, 오늘은 비가 오누나. 이 글은 인기 CM 가수 나모 씨의 유행곡에 맞춰 가사를 변조한 분실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아, 누가 뭐 이런 노래죠. 예. 한편 이 같은 분실 공고문 사이사이에 가끔 습득물을 알리는 공고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이마녀 하구들에게 고하노라. 오늘 본인은 큰 횡재를 하였노라. 금일 화학 강의실에서 전자계산기를 주었으나 양심상 차마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공고하노라. 동포는 소정의 보관료를 지참하고 기숙사 땡동 땡호로 잦은 출두를 명하노라. 한편 각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생처에서 이 같은 분실물과 습득물을 보관, 처리하고 있다. K대의 경우는 지난 1981년부터 특별히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네. 가로 150cm, 세로 50cm의 전시관을 4개 만들어 각종 습득물을 전시하고 있다. 와우. 대학 내 습득물을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네요. 하도 잃어버리니까 이걸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 습득물 지금요? 전시관이 있었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예,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그냥 학생처에 전화를 하거나 이제 뭐 분실물 보관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걸 전시관으로 하는 거는 너무 기발한데요. 그리고 네. 이렇게 막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것도 네. 조금 색다르긴 색다르네요. 맞습니다. 예, 또 요즘- 기사를 보니까 네. 여학생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은근하게 남학생의 데이트 신청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공고문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 거 찾아주면 데이트하지 뭐 이런 거예요.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깜찍해. 네. 그런 것도 있다. 야, 이생명소 네. 습득물 전시장.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네네. 예, 거기 가면 이제 뭐 잃어버린 것들 쫙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사 예.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그 투명한 유리부스처럼 생긴 곳에다가 마치 서적과 신문이 있어야 할 그런 공간에 습득물 이렇게 쭈르륵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제대 기념으로 라이터 선물 이런 거는 진짜 흔하지 요즘에 않죠. 그쵸, 흔하지 않죠. 네, 라이터 볼 기회도 잘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그 고가의 라이터 같은 것도 선물하고 그쵸. 뭐 했었었던 예전에는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저녁 선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게 엄청 소중했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네. 문제 주실 거죠?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습득물을 알리는 공고문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공고문 중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네. 자, 들어보실게요. 삶의 의미가 흐릿해진 여자를 찾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물건의 습득 공고문일까요? 무슨 말이지? 삶의 의미가 흐릿해진 여자를 찾습니다.
어떤 물건을 습득하고 올린 공고문일까요? 내가 지금 뭔가를 예. 주었어. 네, 주었는데 이 주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아우 귀엽다. 네. 네, 되게 멋지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아, 역시 달라요. 삶의 의미가 음. 흐릿해진 여자를 찾습니다. 그 80년대 그 네. 하구들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감성 예. 맞아. 약간 낭만 있고 네. 이 감성 멋진데요. 어떻게 이 물건을 이렇게 삶의 의미가 흐릿해진 삶의 찾습니다. 의미가 흐릿해진 여자를 찾습니다. 네. 어떤 물건의 습득 공고문일까요? 아하, 와, 7636님 대단하신데요. 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예, 딱 한 분 지금 정답 가까이 갖고 다른 분들은 어려워하고 계시네요. 예. 화장품인가요? 립스틱? 다이어트? 어려워하시면 뭘까요? 네. 이걸 들려드리나 마나. 힌트를 좀 드릴까요?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 시대 때 80년대에 이 물품은요. 네. 잠자리 이것이 유행하지 않았나? 디자인 아,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아, 진짜? 네. 제가 이거랑 관계가 없이 살다 보니까 잘 몰라. 이 시절의 사진을 보면 그 장발머리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힌트방 지금 나가고 있긴 해요.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자, 힌트송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옛날의 감성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네. 너무나 사랑했었죠. 네, 삶의 의미가 흐릿해진 여자를 찾습니다. 어떤 물건의 습득 공고문이었을까요? 정답은 정답은 안경입니다. 안경이었습니다. 네. 1위에 까만 안경 들려드렸고요. 네네. 대학생들만의 개성과 독특함이 느껴지네요. 4780님. 뭔가 맞습니다. 낭만 있다, 그쵸? 네, 이때 80년대 그 잠자리 안경이라고 오. 잠자리 눈을 닮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굵직굵직한 예, 이런 테를 그런 많이 게 썼었죠. 유행했었구나. 자, 당첨자. 당첨자 1911번님, 9233번님, 3785번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미났고요. 경희 씨 다음 주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